소록도 가는 길 65회. 지욱은 송인태의 뻔뻔스럽고 느물거리는 것이 비위가 상한다.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송인태는 그런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유들유들 하는 모습으로 드나드는 것이 정말 비위 상하고 역겹다는 생각을 한다. 지욱은 송인태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싫다는 생각이 든다. 거의 매일처럼 나타나 이제는 자신의 집처럼 아무 때나 스스럼 없이 드나드는 송인태의 모습은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벌써 여러 차례 오지 말라는 말을 직접 해보기도 했지만 이미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다. 지욱은 송인태가 보이는 날이면 마시지 못하는 술을 마시면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시간을 보낸다. 순영은 그런 남편을 찾아 공판장으로 나온다. 그곳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은 공판장뿐이었기에 지욱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종현이 아버지, 와 익하십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송서방을 보기만 하면 이리 술을 마시면 내 몸이나 상하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라도 합니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기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눈에 보이기만 하면 속이 뒤집어지니 맨 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지. 지욱이 역시 아내가 얼마나 힘들 것인지 알고 있다. 이젠 어머니라는 사람은 집안의 모든 것들을 빼내어 미주네를 주는 것을 당연한 일처럼 생각하고 있기에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하는 아내의 그 심정을 지욱이 짐작을 하고 있었다.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요. 나를 낳은 여자의 고약한 신보를 내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그것을 막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아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나오. 종현 아버지, 그냥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도 같은 어머니를 둔 동생이니 그냥 마음 편안하게 가집시더. 그러고 이렇게 술만 마시고 밥을 묵지 않으면 누가 힘들겠습니까? 내는 정말 당신이 이러는 것이 더 힘들고 못 견디겠습니다. 미안해. 나도 이러지 않으려고 해도 그 작자들만 보면 화가 끓어올라 나 자신이 견딜 수가 없으니 어서 집으로 가입시더. 지욱은 순영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 다행히 송인태와 미주는 돌아가고 난 뒤였다. 순영은 주방으로 가서 남편에게 줄 국을 새로 끓이고 상을 본다. 한밤중에 뭣들 하는 것이냐? 박효숙이 못마땅하다는 듯 내다본다. 신경 쓰지 마시고 주무시소. 너희들이 지금 사람을 잠을 자게 하는 것이냐? 지금 시간이 얼마인데 달그락 소리를 내면서 시끄럽게 하느냔 말이다. 어머님, 그람은 종현 아버지를 저녁도 묵지 못하게 하고 그냥 잠을 자게 내버려 두라는 말인겨. 요즘 뭐 때문에 맨날 저리도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닌다니. 그런 시간이 있으면 은비 아범이랑 함께 마시던지 다정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던지 하면 누가 잡아간다더냐. 순영은 아예 대꾸도 하기 싫어 입을 다물어 버린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 때문이라는 것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영은 그대로 속이 상한다. 그러나 이젠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순영이었다. 자신이 속 상하는 것을 표현하면 남편의 마음이 더욱 힘들어지고 불편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순영이기에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안으로만 사귀며 꾹 눌러 참는다. 순영은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간다. 다행히 남편은 술에 취해서 인지 고부간의 작은 실랑이를 모르는 것 같아 안심을 하면서 밥을 먹이려 얕은 잠이 들어있는 지욱을 깨운다. 지욱은 몇 수저 뜨지 않고 그만 먹는다. 종현 아버지, 요즘 밥을 먹는 것이 너무 시원찮습니다. 어디가 불편한 곳이라도 있는가요? 아니, 아마 술을 마셔서 그런 모양이야. 너무 신경 쓸 것 없어. 지욱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을 한다. 그러나 순영은 걱정스러워 남편의 모습을 바라본다. 다음날 순영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경주 시내에 있는 한약방을 찾아가 지욱의 한약을 지어온다. 아무래도 이대로 무관심하게 넘겨버릴 일이 아닌 듯 싶은 생각이 들어 한약이라도 먹게 할 생각이었다. 그것이 누구 약이냐? 박효숙은 한약을 보자 반색을 하며 묻는다. 종현 아버지 것이라 해. 왜?
애비가 어디 아프다던. 아프긴요. 요즘 따라 밥 먹는 것이 시원찮아 입맛이 도는 약을 지어왔습니다. 밥 먹는 것이야. 이 늙은이도 도통 입맛이 돌지 않아 먹지 못하겠다. 기왕에 지어오는 것이라면 내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다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에효,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 순영은 그대로 못 들은 척 밖으로 나가버린다. 시어머니의 보약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이제 순영은 그들의 끝없는 욕심과 뻔뻔스러움에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언제부터인가 집안은 아늑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늘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집안에 잠시도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남편과 단 둘이서 휴식을 취하던 아늑한 공간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버리는 놀이터가 되어버린 느낌이다. 지욱이 한약을 다 먹는 동안 박효숙의 입에서는 연신 아프다는 말이 버릇처럼 새어나온다. 야, 너는 딸년이 되어서 내 엄마가 저렇게 아프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있는데 귓구멍을 틀어 막아놨냐? 지욱은 미주를 향해서 소리를 지른다.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병원이라도 모시고 가야 할 것이 아니냔 말이다. 어디 우리만 자식이 드냐? 내 엄마 병원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지라는 말이야? 우린 그렇게 할 마음도 없지만 그럴 시간도 없다. 그러니 알아서들 하고 내 집안에서는 앓는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해. 지욱의 말 한마디에 박효숙의 앓는 소리가 사라져버린다. 한약을 한 제 다 먹었어도 지욱의 입맛은 살아나지 않고 점점 더 밥을 먹는 양이 줄어든다. 밥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자는 지욱이다. 언제부터인가 밥을 먹는 것이 시원찮으면서 반그릇도 다 비우지 못한다. 종현아버지, 혹시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아픕니까?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으니 병원에 갑시다. 이 사람아, 밥맛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병원은 무슨. 내 저 인간들을 보지 않으면 밥 한 솥을 다 먹는다 해도 쑥 내려갈 것만 같지만 저 인간들 때문에 속이 항상 더부룩하고 그런 것이니 신경 쓰지 마소. 어째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는가요? 그러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안 되겠는겨.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이제는 그러는가 보다 하며 지내면 안 되는겨. 순영은 애가 타 들어간다. 아무래도 내가 저 인간들 때문에 명재촉하지 싶다. 눈앞에서 알랑거리는 것도 모자라 우리 종현이 법적 재산관리인이 되겠다고 나불거리고 있으니 내가 밥이 아니라 죽인들 소화가 되겠어. 재산관리인은 뭡니까? 뭐긴 뭐야. 당신이나 내가 얼른 죽으라는 소리지. 그러면 이 재산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말이지 뭐냐고. 송인태는 시간만 나면 종현이의 법적 재산관리인이 되겠다고 나선다. 형님, 생각해보시오. 종현이에게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이 고모부밖에는 더 있느냐고요? 아니할 말로 형님이나 아주머니의 건강을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뻔뻔스러운 말로 지욱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듯 얼굴을 마주치면 하는 소리였다. 지욱은 온갖 멸시와 면박을 주어도 아랑곳하지 않는 송인태의 모습이 이제는 역겹다 못해 화가 치솟는다. 종현아버지, 그냥 못 들은 척 하소. 그런 말 같지도 않는 소리에 그리 신경을 쓸 것이 뭐가 있는겨. 하루아침에 사라질 사람들도 아니고 너무 그리 신경 쓰지 마소. 할 수만 있다면 저 늙은 여우부터 내치고 싶다. 아예 처음부터 내 집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었소. 그것도 엄이라고 그래도 행여나 엄마로서의 조그만 양심은 남아있으려니 하고 기대를 했던 내가 미련한 놈이었지. 지욱은 언제부터인가 박효숙을 향해서 늙은 여우라는 표현을 쓴다. 지욱은 점점 더 입맛을 잃어간다. 순영은 온갖 좋다는 것을 다해서 먹여보지만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지욱의 모습은 점점 더 야위어 가고 있다. 종현아버지, 병원에 가서 진찰이라도 받아보입시다. 아무래도 당신이 속에 탈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사람이 이리 묵지를 못할 수가 있는기요.
지욱은 이제 아내의 말을 조금은 받아들이는 눈치다. 소화도 점점 더 되지 않고 조금만 먹어도 속에서 자꾸만 음식을 거부하게 되고 가끔은 심한 빈혈기가 있는지 어지럽고 쓰러질 것만 같다. 그러나 그런 증상들을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잠시 지나가는 현상이려니 하며 무시를 해오고 있었다. 탈은 무슨 탈이 생겼겠소? 괜한 것을 가지고 겁내지 마시오. 당신이나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굳건하게 이겨낸 사람들이 아니오. 그러니 아무 탈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시오. 지욱은 또다시 병원 가자는 말을 묵살해버린다. 지욱은 모든 것을 잊으려는 듯 일에 매달린다. 해도 끝이 없는 양계장의 일이다. 매일같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곤 하지만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일이다. 지욱은 그렇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일을 하고 나서 술을 마시고는 그대로 잠속으로 빠져들곤 한다. 웬만한 일로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던 지욱이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잊고 싶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자신을 지탱할 수 없음을 느끼는 지욱은 목이 마른 듯 막걸리를 마신다. 부정을 앞두고 지욱은 더욱 수척해지면서 속이 아프다는 것을 느낀다. 아무래도 병원을 가볼까? 와요? 속이 더 심합니까? 소화가 더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속이 쓰리네. 그럼 진즉 말을 하지요. 오늘부터 연휴로 들어가는 것이 아인가요? 그런가? 그럼 할 수 없는 일이지. 연휴가 끝나고 나서 가봐야지. 그러고 서울 갈 수 있는겨. 그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순영은 서울로 명절을 지내러 처음으로 남편하고 함께 올라갈 준비를 하면서도 걱정스럽다. 시어머니를 경주 시누이 집에 보내드리기로 하고 둘이서 서울로 올라갈 계획이다. 박효숙은 그 핑계로 적잖은 돈을 타내고서도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다. 친정에서 명절을 보낸다고 이 시애미를 시누이 집으로 보내는 사람들은 아마 어디에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불평에도 순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박효숙은 집을 나서면서 언제 작업장으로 들어가 계란을 서너 판 들고 나온다. 어제도 그만큼 가져갔으면 되지 뭐하러 또 가져갑니까? 지욱이 소리를 지른다. 이까짓 것이 그리도 아깝냐? 너희들이 서울 가서 쓰는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냐? 지욱은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러나 더 이상 화를 내었다가는 자신의 속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 그만 입을 다물고 운전석에 앉는다.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나서 늦은 오후에나 서울로 출발을 할 계획이다. 글 일양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